여러분 요즘 일터는 좀 어떠신가요? 주 4.5일째 얘기부터 개인 휴대폰을 회사가 들여다보겠다는 얘기까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의 일과 아주 밀접한 5가지 핵심 뉴스를 가지고 이 변화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한번 깊숙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이야기들은요, 한국갈등전환센터와 신유 노무법인에 계신 이경모 노무사님의 날카로운 분석을 바탕으로 준비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다룰 5가지 핵심 주제를 한번 쭉 훑어볼까요? 먼저 요즘 정말 뜨거운 주 4.5일째 논쟁이 있고요. 그리고 가짜 3.3 계약 문제, 또 직장 내 괴롭힘이 낳은 안타까운 비극, 카카오의 개인정보 논란, 마지막으로 블랙베리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까지 이렇게 5가지를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주 4.5일 근무제, 그리고 이걸 둘러싼 정말 뜨거운 찬반 논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입장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정부 쪽은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이라는 걸 올해 안에 꼭 통과시키겠다는 목표고요. 반면에 경영계에서는 아니, 업종마다 다 사정이 다른데 이걸 어떻게 일률적으로 줄이냐? 이건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깎아먹을 수 있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바로 경영계 주장의 핵심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한국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OECD 평균보다 꽤 낮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근무 시간만 줄이는 게 과연 맞는 방향이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정말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바로 가짜 계약에 대해서 드디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가짜 3.3 계약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요. 사실상 직원처럼 일하는 사람인데도 계약은 프리랜서,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로 하는 거예요. 그럼 회사는 뭘 피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4대 보험이나 퇴직금 같은 법적인 책임을 싹 피하려는 일종의 꼼수 계약인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제대로 나선 겁니다. 예전처럼 누가 신고하면 그때 가서 본다, 이게 아니고요. 이제는 국세청에서 세금 자료를 아예 직접 넘겨받아서 의심 가는 사업장들을 먼저 쿡 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는 이런 곳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입니다. 훨씬 적극적으로 바뀌었죠? 다음 이야기는 좀 무거운 마음으로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한 사람의 삶을 어디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지 너무나도 안타깝게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같이 보시죠. 한 20대 신입사원이 입사해서 2년 동안 정말 극심한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래서 정말 큰 용기를 내서 신고를 했는데 가해자가 받은 징계는 고작 정직 3개월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맞고소를 하는 보복까지 합니다. 개인이 조직에게 보호를 요청했는데 오히려 그 조직의 시스템이 가해자의 무기가 되어버린 그런 비극적인 상황인 거죠. 피해자가 국회의원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옥같이 살고 있고 직장을 그만둘 수 없어 버티고 있다. 이 한마디에 그분이 겪었을 고통의 깊이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민사소송 때문에 힘들다는 말이 있었다고 해요. 결국 이 보복성 소송이 결정적인 압박이 된 겁니다. 피해자를 지켜줘야 할 시스템이 오히려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버린 거죠.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조직의 책임이란 과연 무엇인지 아주 무겁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의 고통을 외면한 조직의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조직의 보안이라는 명분과 개인의 사생활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아주 현대적인 딜레마를 카카오 사례를 통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이겁니다. 카카오가 4,000명이나 되는 전 직원에게 개인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데 동의하라는 서약서를 내밀었어요. 그런데 만약 여기에 사인을 안 하면 업무에 꼭 필요한 사내 인트라넷 접속을 막아버린 겁니다. 카카오 측에서는 회사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하지만 이걸 누가 자발적인 동의라고 보겠어요? 이건 사실상 강요 아니냐, 심지어 위법 소지도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문제는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회사의 정보를 지키려는 기업 보안과 개인의 삶을 지키려는 사생활 보호. 여러분은 이 둘 사이의 균형점이 어디쯤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한때 시장을 정말 지배했던 한 기업의 사례를 보면서 이 변화라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한번 얻어볼까 합니다. 7,700만. 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게 바로 블랙베리가 몰락하기 바로 직전 2012년의 사용자 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엄청난 성공이 어떻게 극적인 몰락의 배경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서 전략적 변곡점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거대한 변화는 사실 이미 2007년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시작됐어요. 하지만 블랙베리는 어땠죠? 2012년까지도 사용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 성공에 취해서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그냥 놓쳐버리고 만 겁니다. 자,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이 과거의 교훈을 바로 지금 우리 시대의 거대 기업들에게 한번 적용해보는 겁니다. 이 자료에서 던지는 질문처럼 말이죠. 만약에 스마트폰이나 TV, HBM 메모리가 더 이상 주력이 아닌 시대가 온다면 과연 삼성, LG,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살아남고 또 성장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책에서 가져온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면서 좀 다른 관점을 던져볼까 해요. 큰 충격이나 트라우마를 겪은 뒤에 오히려 더 강해지는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 4.5일째, 가짜 계약, 조직의 비극, 그리고 거대한 시장의 변화까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뉴스들은요,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의 미래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와 도전들 앞에서 우리는 각자의 일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